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30대 여성 직장인 보험 리모델링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기준들을 좀 세워드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험 리모델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연구소에서는 그 메리츠화재 보장분석 서비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보험 진단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는 고객님들께 본인 인증 통해 가지고 보험가입 내역에 대해서 조회를 해드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생애에 걸쳐서 어떤 보험들을 가입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보험 가입되어 있는 내용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건지에 대한 진단을 먼저 내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문의 주셨던 90년생 30대 여성 직장인 분에 대한 보장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유튜브 검색창에서 보험연구소를 검색하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유익한 보험 정보를 매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보험연구소 컨텐츠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이 고객님께서는 금일 문의를 주셨던 30대 여성이시고요. 생년월일은 90년생이신 걸로 나와 계시고, 보험 나이로 30세. 네. 정상계약건은 총 8건이시고요. 월납보험료는 94만 7,364원. 지금까지 납입하신 보험료가 5,800만 원 정도 되세요. 나이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보험료를 납부를 하셨고, 문제는 이제 앞으로 납입하셔야 될 보험료가 1억 8천. 이거는 이제 갱신형 담보는 제외하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총납보험료를 2억 원 가까이 내셔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상령일이라고 나와 있는 2월 15일은 보험 나이가 올라간 나이로 보여지시고요. 진단 결과를 좀 보면 전체 이제 필수 담보인 38개 보장 중에서 지금 94만 원을 내고 계시는데 대비해서 19개의 담보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미가입되어 있는 13개 담보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보여지시고요. 보유계약 리스트를 보면 현재 삼성화재의 애니카 다이렉트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고객님이시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잘 가입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증권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보험은 타인을 위해서 가입하는 거기도 하지만 본인을 위해서도 본인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담보들을 필수로 잘 가입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담보들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삼성화재에 지금 신종 단체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계세요. 이런 분들 보통 단체 보험도 사실 삼성이 좀 비싸다 보니까 단체 보험은 삼성에 많이 가입을 안 하는데 삼성에 가입되어 계신 분들은 보통 삼성 계열사에 가입되어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실손이 있으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KB손해보험에 운전자 보험이 있으시고요. 3만원짜리. 이 부분부터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세요.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의 저축보험,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의 또 비적격연금, 그 다음에 메리츠화재의 이목구비라고 하는 저희 치아보험이죠. 치아보험 가입되어 계신데 금액은 저렴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담보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70세 만기로 가입을 하셨는데 이 금액이라고 하면 보장담보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뒤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남은 두 가지 담보를 보면 삼성화재의 연금저축 새 적격 상품으로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만기 연령이 76세세요. 76세까지 일을 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76세 때까지 일을 하시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 저는 사실 보험을 하고 있는 컨설턴트지만 연금저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험 상품보다는 연금 펀드 상품,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연금 펀드로 전환하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안내를 해드릴 거고, 보험료도 조금 애매하게 가입이 되어 계세요. 왜냐면 400만 원을 전부 다 공제를 받으시려면 34만 원을 하시는 게 적정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31만 2,320원 보장성이 일부 함유되어 있는, 같이 들어가 있는 보험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동부화재의 아이러브 건강보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월납보험료 부담이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22만 원, 최근에 작년 10월쯤에 이제 새로 성인보험에서 갈아타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러브 보험으로, 어린이 보험으로 성인보험을 대체해가지고 가입하신 건 너무너무 잘하신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보적인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세 내역을 가입 현황으로 보여드리면
이 뒷부분은 개별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각 보험에 대한 그 담보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나머지 6개 보험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사망담보는 어렸을 때 가입하는 게 좋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망담보는 생명사 상품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혼의 30대 여성분께서 가입하시는 담보로는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에 상해 사망 담보를 충분히 가입을 하셨어요. 이거는 기본 담보 안에 상해 후유장애 담보가 이 4억 1천만 원을 준비를 하셨는데 불필요한 상해 사망을 많이 집어넣으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후유장애 담보인데 후유장애 담보는 3천만 원 가입되어 있는 부분들은 적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100세 만기로 갔을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22만 원 정도의 월납 보험료가 되시는데 이 부분도 80세 만기로 하신 건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험 리모델링의 핵심은 보험료를 줄이시고 보장을 넓히시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료의 거의 60%, 70% 가까운 보험료는 다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여기 보여지는 제가 체크해드리면 이 암, 뇌, 심장 이 진단금에서 보통 60% 정도의 보험료가 발생을 한다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 중에서도 암보험은 일반암을 3천 준비하고 계신데 고해감이 없으시고 유사한 부분이나 특정한 부분들은 준비가 되어 계신데 특정암이 조금 부족한 부분으로 나와 계세요. 사실 1천만 원이 뭐 적은 금액은 아닌데 특정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유사암이나 특정암은 특별히 많이 준비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실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3천만 원 충분히 잘 준비하셨고요. 뇌졸중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정도는 가입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급성심근경색증 빼시고 허혈성 질환 진단비, 손보 위주로 지금 그 보험이 가입되어 계시기 때문에 잘 준비하신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질병 입원 의료비가 3천에 30, 이분이 유병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3천에 20이면 유병력자라고 보여지는데 3천에 30으로 되어 계신 거 보니까 아까 전에 삼성화재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 상해 실손에 같이 포함이 되시는 것 같아요. 팁을 좀 드리면 내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 내지는 회사에서 단체보험을 실손으로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기존의 실손을 중지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내가 장기적으로 여기에 근속하셨던 분들은 퇴사하기 1개월 전에 내가 기존에 있었던 회사에 가입했던 실손을 가지고 나오실 수도 있으세요. 퇴사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중복으로 실손을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이분처럼 3천에 30이라도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가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왕력이 있으시거나 기존에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기존 걸 유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내고 있는데 굳이 해지하실 필요 없어요. 중지 기능을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런 부분들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수술비 담보는 질병수술비나 상해수술비가 준비는 되어 계신데 질병수술비가 좀 부족한 부분, 지금 이 표에서는 안 나오지만 최근에 가장 또 주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2대 질환에 대한 수술비예요. 왜냐면 뇌혈관 질환이나 이 심장 질환 관련된 진단금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약관의 최초 1회에 한해서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 1회가 끝나고 나면 이 담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혈관 스텐스 수술이나 뇌졸중 관련된 뇌경색 관련된 부분들은 특히나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술비는 매회 지급되는 수술비 담보를 꼭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당 담보는 인당 업계 최고는 1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저는 사실 30대 계신 분이라면 일당 담보도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해요. 왜냐면 20년 내시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뭐 화폐 가치 뭐 이런 거 따지면 실익이 없다라고 얘기할진 모르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어리신 분들이고 20년 뒤에 뭐 어쨌든 내가 가입을 하고서 3만 원, 5만 원 내가 이번 1일째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충분한 가치가 되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간병인 지원 일당이라던가 뭐 중증치매 관련된 뭐 경증치매 관련된 담보들은 여유가 있으시다면 여성분들은 꼭 가입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운전자 담보는 1억에 2천, 벌금 담보는 2천만 원 부족으로 뜨는데 최근 4월, 올해 4월 이후에 이제 민식이법 개정 이후에 3천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그리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도 50만 원 정도로 충분히 되어 계신데 이게 14급 기준이겠죠. 14급 기준으로 되어 계신 부분들은 잘 되어 계신데 앞서 봤던 내용을 봤더니 3만 원은 좀 과하세요. 이분 기준으로 했을 때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주요 담보 다 넣어도 자부상 빼시면 뭐 한 6, 7천 원 정도? 네. 6주 미만 담보 집어넣어도 1만 원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 담보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성비가 가장 높은
가장 필요한 날보다 이 부분은 꼭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보철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를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치아보험을 그냥 내가 광고 보고 가입하시거나 주변 사람들이 플런트 비용 많이 들었다, 보철 비용 많이 들었다 그래서 치아보험 필요하다라고 해서 가입하시는, 그러니까 특히나 설계사 권유로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치아보험은 그렇게 가입하시면 안 돼요. 네, 치아보험은 보철 치료를 하실 게 있으시면 1년이나 2년 전에 가입을 하셔서 혜택을 보시고 해지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보험을 유지하시는 방법입니다. 세분의역의 다른 이제 보험들 것도 똑같이 나와 있고요. 보장을 좀 진단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상해나 후유장애 관련된 부분들은 부족함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나이가 어리시고 그 다음에 결혼을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상해나 후유장애 부분들을 더 준비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저희가 보장분석 프로그램을 돌려드려서 진단은 해드리지만 이 진단이 100%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나중에 업셀링을 하시더라도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금 너무 많이 지출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 진단비 부분은요. 암진단비라던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진단비 일부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나 입원 일당도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충분히 가입되어 있지만 일상배상 책임 등이 부족하다. 그래서 리모델링 진단 결과를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상해 사망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데 질병 사망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적당하다고 봐요. 사실 상해 사망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게 더 좋다라고 보시는 거고, 가게 주체시면 모르겠지만 보통은 가게 주체가 아니신 여성분, 젊은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보험료를 줄여주시는 게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병 후유장애는 정말 잘 가입하신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상해 3% 이상 후유장애도 잘 가입하셨는데 굳이 4억 원까지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으실 거라고 보여져요. 이것도 일부 줄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암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고해감이나 일반암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최근에는 약관도 되게 상세하게 변화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 나라가 의료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다 보니까 초기 진단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특정암이라던가 유사암 관련된 질병을 암진단금을 충분히 준비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증액, 그러니까 특정암은 지금 5천만 원까지 저희가 권장 금액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용 대비해서 굉장히 지급이 잘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잘 준비하셨는데 뇌졸중 관련된 진단비들 조금 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뇌출혈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심장질환 역시도 급성심근경색증보다는 허혈성 질환으로 잘 준비를 하셨고요. 가입 금액이 3천만 원이라는 부분은 유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의료비는 지금 단독실비로 나와 있는 기준이긴 한데 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유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일당 같은 경우에는 권장 금액 2만 원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좋으시고, 간병인 지원 일당은 젊으신 분들도 가입을 해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치매 역시도 젊으셨을 때 가입해 놓으면 크게 부담이 없으신 비용으로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증 치매 관련된 담보들은 연금 자원에서 조금 분할을 하셔서 가입하시는 것도 큰 추천을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식이법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증액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6주 미만 사고 관련된 부분들도 추가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배상 책임 꼭 가입을 하셔야 되니까요. 가족 일배책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치아보험은 상담 당시 지금 이게 거의 한 3년 정도 유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치아를 치료받아야 되는 것도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러면 그냥 보험사한테 돈 주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특히나 그나마 멜치 같은 경우에는 보장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치료를 받으시면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라이나 생명이라든가 처부, 덴탈케어 이런 거 가입하신 분들은 꼭 그 기간 전에 그냥 만기한급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유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거 정말 무의미한 보험료 보험사에다가 주는 거예요. 보장별 그래프는 기준치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패스. 자동차 보험은 제가 생각할 때 자동차 보험은 잘 가입하셨어요. 그래서 잘 가입하셨는데 담보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저희가 증권 분석으로 좀 보류. 자동차 보험을 다이렉트로 가입하신 건 정말 잘하셨는데 상세 담보는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보류, 세모 드리고요. 이거는 무조건 회사에서 가입해 준 거니까 유지. 그다음에 얘는 해지하시고 새로 6주 미만 사고도 보장할 수 있고 자부상도 집어 넣으신다 그러면 이거보다 10,000원 정도 더 줄이시더라도 보장은 2배 이상 늘어나요.
여기 막 진짜 뭐 성형담보 이거 좀 땡겨서 봐드릴까? 예. 여기다가 뭐 상해 수술비, 화상 진단비, 뭐 입원 일당, 뭐 이런 거 기부스 치료비 이거를 그 운전자 보험으로만 가입하신 게 아니라 상해 담보랑 그 뭐라 아까 전에 가입했던 DB 손해보험에 거기는 이제 질병 위주로 가입을 하셨고 요거는 상해 위주로 해가지고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성분들이 뭐 운전을 해서 운전자 보험에 넣어두신 건 맞겠지만 여성분들이 사실 이 담보들을 많이 쓰시진 않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확률적으로 저는 그 보험은 보험 성격에 맞는 담보들을 가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단보험은 진단보험으로, 보장보험으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지. 네. 또 응급실 내원비용 뭐 이런 것도 들어있는데. 그 다음에 저축, 자유적립금 저축 상품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사망담보가 조금 들어있잖아요, 입에. 아마 그 새마을금고 가셨다가 금고를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시거나 안 그러면은 주변에서 뭐 누가 하시니까 요거 하나 저축성으로 가입해라 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저축은 장기성으로 하시는 거 변액 상품을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라면 사실 보험 상품으로 저축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네. 왜냐면 사업비 구성도 높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사망담보를 꼭 넣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요즘에 그냥 앱으로 가입하는 이런 온라인 상품들, 저축 상품 잘 찾아보시면 그래도 금리 상품 조금 더 높은 거. 시중, 내가 안전형으로 가입한 돈을 모으는 게 어떤 투자 성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상품들 가입하시고요. 저는 30대 여성이라면, 투자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조금 더 지식을 쌓으시고 투자 상품들을 조금 더, 안목 있게 추천받으셔서 장기적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것도 지금 10년짜리 상품이잖아요. 꽤 많이 납입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기 목돈 뭐 결혼 자금으로 쓰시려고 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기간 대비 기회비용을 많이 잃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주시는 걸. 그래서 저는 사실 해약환급금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해약환급금이 크게 원금까지 도달을 했다면 전 해지하시고 다른 투자 상품을 가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거 역시 연금 상품을 비적격 상품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노후를 위해서 가입하신 거겠죠. 그래서 10년 동안 납입하시고 60세, 근데 2017년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 상품 역시도 저는 비적격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노후를 준비하실 때가 아니라 결혼자금이라던가 내가 앞으로 이벤트 비용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목돈으로 가져가시는 거, 자산을 가져가실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하는 걸 추천드려요. 30대 여성한테 저는 연금 상품은 적격 상품이라면 추천드리고 싶지만 비적격 상품은 비추천이다. 그래서 얘도 사실은 비추천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당연히 보철 치료가 없다 그러면 최근 뭐 2년, 3년 안에 내가 보철 치료, 임플란트라던가 브릿지 뭐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치료를 받으실 생각이 아니시라면 저는 비추천. 그다음에 이 소득공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런 담보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뭐 필수 담보에서 들어간 거면 모르겠는데 얘는 추천은 드리되 얘보다는 얘는 전환을 어떤 걸로 연금 펀드 상품으로 그래서 증권사에다가 요청하면 이거 그대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금액 자체도 31만 원 말고는 34만 원까지 내가 여유돼 가지고 하시는 거라면 저는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소득공제 상품으로 그 세액 환급 받는 게 어떤 저축성 상품보다 이자율도 높고 그다음에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무조건 추천을 드려요. 그다음에 아이러브 건강보험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한 건 정말 잘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단 이제 20년나 100세 만기인데 얘는 보류. 그래서 보험료가 이게 부담이 되신대요. 그래서 당연히 부담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뭐 재진단금도 들어갔고, 뭐 암진단금도 충분히 들어갔고, 허혈성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하셨고, 상해부유장에도 지금 뭐 3억까지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담보 자체는 구성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데 보험은 그 담보도 중요한데요. 제일 1순위가 뭐냐면 보험 리모델링 하시거나 보험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납입 여력을 보셔야 돼요. 지금 뭐 90만 원 내시는데 부담스러우니까 저한테 문의를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필수 담보들은 오래 가져갔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필수 담보들은 유지를 시켜드리고요. 이거는 감액 정도로 증권 요청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증권을 보시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걸로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어쨌든 6개 상품을 유지하시는데 지금 94만 원 정도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비는 회사 걸 그냥 유지하시고요.
이거 3만원, 그 다음에 요거 26,000원, 그러면 한 5만원 정도 줄어들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뒤쪽에 있었던 아이러브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이기 때문에 감액 정도로, 그래서 월납보험료를 좀 줄이시는 쪽으로 가져가시고요. 연금 상품은 저는 차라리 그 줄어든 자원을 한 3만원 정도 더 써서 연금 펀드 상품으로 전환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들, 이게 한 35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금액 자체는 사실 저축을 하는 개념으로 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축은 습관이기 때문에 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이 부분은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담보들 조금 더 추가하시고 감액하신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는 한 20만원대로 잘 유지를 하셔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적립 그 연금 상품은 전환하시고 펀드로, 그 다음에 저축성, 여기 연금 상품이나 이 상품은 일정 부분 손해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셔서 장기적인 투자 상품으로 전환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그러면 어느 정도 줄어드냐, 뭐 35만원에 두 개 빼면 한 40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연금 상품이 대략 한 31만원 정도 있었는데 34만원까지 증액을 하시고, 부족한 담보들 집어드시고 좀 줄이시면 보장성은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지금 가져가시는 중복되는 담보들, 사망 담보들 줄이시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담보들 좀 줄이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월납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 내가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내 자산, 금융자산들을 더 늘려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30대 여성 직장인 리모델링 사례를 토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케이스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보험 리모델링 하는 실제 사례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보험 리모델링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을 통해 가지고 상담 받으셔도 좋고요. 이런 진단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보험 생활, 슬기로운 보험 생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